미국 해군과 노골적인 대적을 하고 있는 중국 해군에게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불행하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미국과 대적을 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에게 노골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해군은 중국 해군과 이란 해군, 북한 정도인데 북한은 해군이랄 게 없고 이란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중국도 힘은 없지만 힘이 있는 척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들기 때문에 미국이 구소련을 망쳐놓은 것처럼 중국 해군을 망쳐놓을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이 꼭 충칼을 들고 서로 치고받아야 전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죠. 중국이 미 해군을 대적하겠다고 해가지고 항공모함 한 대를 흉내를 내다가 이제는 때도 박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미국 해군의 그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중국 해군은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몰려서 곧 자멸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투 체계를 바꾸는 것은 함정의 추진 체계와 전술인데 미국 해군은 유령 함대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해군은 함정의 전투 체계를 다 바꿉니다. 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함정의 추진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함정들의 추진을 기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전기식으로 교체해가지고 기어박스가 없이 모터를 직접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 체제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대전을 해야 되는 함정들은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전자전은 물론이고 레이건과 레이저포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전기를 먹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정 안에 발전소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함정 안에 이런 발전소를 구축을 해가지고 전기식 추진 체계로 바꾼 함정은 미국의 줌와트 스텔스 구축함하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딱 두 척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투함정의 발전소를 세우려면은 MT-30이라는 고성능의 신뢰성이 높은 엔진이 필요한데 이 엔진은 고성능이면서도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함정의 규격을 늘리지 않고도 충분하게 모든 걸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엔진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남의 엔진을 막 갖다 가베껴서 불법으로 만들어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중국에게 미국은 한 수 높은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자동차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통합니다. 전기와 엔진의 힘을 같이 쓰는 방식이죠. 그런데 전투 함정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디젤 엔진을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식으로 추진하다가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가스터빈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이브리드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기 추진 축으로 추진하다가 급가속을 하려고 가스터빈을 돌리려면 예열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통상적으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30분이면 전쟁이 다 끝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함정에서는 하이브리드란 개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수가 나도 전기 추진식을 장착한 함정을 건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05 항공함을 건조를 해가지고 진술을 했다고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세계 최대의 이지수함이다. 아시아 최고의 이지스함이다. 이렇게 선전을 해대지만 도저히 작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크기가 나왔다는 것을 숨긴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전편에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서 활적을 생산해낸 05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 추진을 하는 이유가 꼭 주행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레일건이나 레이저포 같은 대용량의 전기를 먹는 그런 첨단 무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스크램젯 엔진의 마지막 단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미국 함대 미사일은 전부 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함대에서 운영하는 무인기들이 다 극초음속 비행을 합니다.
물론 해저에서는 전기 추진식 무인 잠수정이 중국 함정을 잡으러 다닐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허함으로 막거나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중국이 전기 추진식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 크기가 작은 고성능 가스 터빈 엔진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미국이 완전히 비밀을 준수하기 위해서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기술을 훔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미국 해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한국 해군의 KDDX 신형 함정들도 전부 다 합동 통합 전기 추진식으로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뿐이 아니라 일본 해군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기회에 드릴 말씀이지만 지금 미국은 최신형 스크랩젯 엔진의 흡입 개통을 마지막 점검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미국의 무인 스텔스기들이 마하 4, 5, 6 이런 속도로 중국을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마하 5 정도 되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마하 5 정도 되는 미사일 막 쏘아 제끼면은 중국 해군 함정들이 무슨 재간으로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엄청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중국 해군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준비한 모든 해군 함정에 원자력 엔진을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한다고 해도 그 시간과 비용이 미국의 기술 발달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국이 미 해군과 해병대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전력 증강에 나서자 미국은 첨단 기술로 맞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유령함대로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 중국은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대함탄도미사일 등을 확보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웠다. 대표적인 것이 유령함대다. 미 해군 최강 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도 중국 연안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미국은 무인 함정과 주멀트급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를 앞세우고 기존의 핵항모 전단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유령함대의 핵심은 무인 기술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등기술연구원이 만들어 시험 중인 시헌터 무인함은 2018년 샌디에이고를 출항해 장거리 시험항해를 실시했다. 시헌터보다 규모가 큰 시헌터-2는 음향 탐지 체계를 탑재해 대잠전 능력을 시험할 예정이다. 연안에서의 기뢰제거나 대잠전을 맡을 소형 무인함,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지휘 통신과 전자전을 담당할 중형 무인함, 미사일 수직 발사대로 해상 타격을 할 대형 무인함 개발도 계획되어 있다. 2030년대에 20척이 운용될 차세대 유도미사일 구축함은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주멀트급 구축함까지 더해지면 미 해군 함정의 전투 능력은 훨씬 강화된다. 미 해군은 유령함대와 핵항모 전단 등을 분산 배치하되 유사시 신속하게 집결하는 유연한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미 해병대도 대대적인 혁신을 진행 중이다. 이것이 분산된 치명성이다. 괌과 오키나와에 집중된 병력을 호주 등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전차 부대를 없애고 보병과 포병을 감축했다. 대신 다연장 로켓 전력을 3배, 무인기는 2배로 늘리고 대함미사일을 도입한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신형 경상륙함도 확보한다. 이 같은 혁신 작업이 완성되면 미 해병대는 남중국 해섬에 첨단 무기로 무장한 50에서 100명 규모의 부대를 파견해 중국군과 싸우게 된다. 미 해군 유령함대와 연합해 중국 해군을 공격한 뒤 72시간 이내에 다른 섬으로 신속하게 이동한다.